가짜뉴스로 한 분의 국민도 피해받지 않도록 관련된 자들이 그에 상응한 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지영입니다. 오늘은 탐정업계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거든요.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고 가볼까요?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질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가짜뉴스를 만드는 행위나 그것을 퍼나르는 행위 모두 근절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가짜뉴스로 한 분의 국민도 피해받지 않도록 관련된 자들이 그에 상응한 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다 불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정보법. 사실은 제가 변호사인데 탐정이시면 저랑 같이 경찰서를 가셔야 돼요. 같은 법 제40조 5호는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됐었거든요. 가짜뉴스를 만드는 행위나 그것을 퍼나르는 근절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2005년 8월 29일을 제가 국회에서 최초로 민간조사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도 탐정이 있다. 다음 달 8월 5일이 한국의 탐정의 생일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제가 고양경찰서장을 마치고 탐정업 금지 신용정보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해서 우리 한국 탐정의 흑역사를 끊어내고 OECD 35개국에 견주는 한국 탐정 합법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가짜뉴스로 한 분의 국민도 피해받지 않도록 관련된 자들이 그에 상응한 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과거에 신용조사법에서는 일반 국민 모두가 아닌 신용조사원이 탐정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 신용정보법으로 바뀌면서 신용정보법 제40조 신용정보회사들의 금지사항 이 부분만을 단순히 확인하고 나서 탐정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일반인들에게도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해버리는 그런 참극이 벌어져 버렸던 겁니다. 신용조사법에서 신용정보법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신용정보법 제12조에는 일반인이 사용하면 안 되는 유사 명칭 금지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제12조에 일반인이 사용하면 안 되는 명칭은 신용정보, 신용조사 이렇게 신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나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버젓이 나와 있는데도 탐정 직업에 대해서 거론했던 사람들, 신용정보법에 대해서 거론했던 사람들은 신용정보법 1조부터 40조까지 꼼꼼하게 훑어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 한 사람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12조에 대해서요. 신용정보법 제40조 5항 탐정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일반인들에게도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조항이라고 한다면 제12조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12조에 중복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퇴직한 경찰 출신의 협회장이라던가 그쪽 라인에 퇴직한 경찰 출신들의 그런 탐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사람들은 탐정 전문가도 아니고 신용정보법 전문가도 아니단 말이죠. 근데 왜 이 사람들 지들 입맛대로 이거를 해석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인 이게 데이터 3법이거든요. 2016년 4월 18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준비하던 거고,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법의 중복 완화와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을 신용집중기간에 한정한다. 신용정보법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원회에서 법 적용을 신용정보법 집중기간에 한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전문가가 아니면 해석을 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척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 나와가지고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탐정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면, 불법성, 합법성에 대해서 물어보면 탐정학 이론도 몰라, 법률도 몰라, 원칙도 모르면서 탐정이 척 나와가지고 아직은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아직은 거예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서 탐정 활동을 하면서 유튜브 찍고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 하나요? 정말 모르면 이런 워딩들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2016년도에 퇴직한 경찰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했거든요. 판결문을 보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탐정 활동은 이미 상관이 없는데 뭔 소리 하느냐. 지금 당장이라도 탐정 직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무슨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느냐. 거론할 가치도 없다라고 해서 각하와 기각 판결이 난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게 판결문에. 그렇다면 이런 영상을 내리거나 하셔야 되는데 이런 가짜뉴스가 그대로 버젓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제가 고양경찰서장을 마치고 탐정업 금지 신용정보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해서 한국탐정 합법화시대를 열었습니다. 정신 좀 차려주십시오! 2016년 4월에 이분이 이제 국민청원을 넣었습니다. 근데 4만 명도 아니고 동의한 사람이 421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부분 OECD 가입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는 탐정 제도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어서 탐정 활동은 불법입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탐정 제도를 법률로 금지한 적이 없고, 그리고 탐정 활동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탐정 활동이 불법인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탐정이라고 홍보하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불법 심부름센터 업자들이 불법인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OECD를 얘기하면 유식해 보려고 하는지 자꾸 OECD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임시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단 한 번도 탐정 직업이 불법이었던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어떤 법률에도 탐정 직업을 금지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신용정보법에 특정인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과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탐정업을 업으로 하지 말라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 불법 심부름센터의 업무를 탐정의 업무라고 착각해가지고 탐정의 업은 불법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인터넷 신문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너무나 어이없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헌법재판소 판결은 2018년도인데 2020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서 합법이 되었다는 뉴스 기사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2020년 8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탐정업은 더 이상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탐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한 직무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람들은 헌법재판소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국회에서 입법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지도 모르는 겁니다. 국회가 뭐 하는 곳인지 개념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기자는 써달라는 대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사가 송출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인터넷에서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업자들 중에 대부분 90% 이상이 불법 심부름센터 업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이전인 2018년 7월 탐정업이 불법이라고 규정한 신용정보의 유형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인정함에 따라 대한민국 탐정업 법제화의 근거가 된 건데요 라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2020년 8월부터 탐정 명칭 사용이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실제로 2020년 이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민간조사업이 불법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신용조사업법에 따라서 많은 제약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난 2월달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가지고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0년 8월부로 탐정업이 허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난 2020년 8월부터 탐정사무소가 합법화되며 해당 직업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졌으니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시오! 이런 가짜뉴스를 나르는 업체들을 보면
이름을 대략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탐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않고서 탐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한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탐정 자격증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 경찰청 등록이라고 해서 탐정 자격증을 사기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2020년 8월부터 탐정 직업이 합법화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 진실을 알지도 못하고 여기 세뇌돼가지고 이 사람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불륜 증거 잡아드립니다. 탐정사무소 성행하는데 제도는 여전히 구멍. 2023년 9월 1일 날 이게 송출된 거거든요. 불륜 현장이 담긴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 게시자는 탐정사무소 관계자였다. 불륜 증거를 확보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러한 결과를 인터넷에 올려 업체 홍보에 나선 것이다. 게시물에는 영상과 함께 불륜 외도 전문 증거 자료 수집, 사람 찾기 전문, 신변 보호 등 해시태그가 달려있다.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지 않고 이렇게 탐정 활동, 조사 업무를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막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짓거리들을 하면서 자신들은 탐정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런 오염된 정보들을 퍼뜨리고 퍼나르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짜 뉴스를 만드는 행위나 그것을 퍼나르는 관련된 자들이 그에 상응한 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벌할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 인터넷에서 탐정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은 웬만하면 다 배제를 하시고요. 네이버에서 강지영을 검색을 하시면 제가 써놓은 이제 글들이라던가 칼럼들이 검색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검색하시면 정확한 전문적인 그런 정보들을 습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탐정업계에서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이런 집단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탐정 직업과 탐정 조사, 탐정 지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염된 정보들을 습득하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이쪽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